버리려고 꺼낸 상자에서 저는 제 아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됐습니다. 낡은 장난감 자동차 하나, 버려도 될 것 같았던 그 작은 물건이 15년 동안 끊어졌던 우리 모자의 인연을 다시 굴러가게 만들 줄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 75살, 이름은 정혜순입니다. 혼자 지낸 지도 어느덧 1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작은 단층 집에서 조용히 살며 하루하루 일을 만들어내며 버텨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일도 천천히 하게 되고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남아서 때로는 그 시간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요 며칠은 유독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느껴져서였을까요? 그러다 문득 결심했습니다. 집을 한번 싹 정리해보자. 집안을 오래 내려다보니 저도 모르게 방치해둔 것들이 많더군요. 손이 닿지 않는 선반 위, 오래 묵은 옷장 안쪽,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다락방 구석에 있는 낡은 골판지 상자 하나. 손을 뻗어 상자를 꺼내려는데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손끝으로 스치기만 해도 가루처럼 날아올랐습니다. 상자 겉에는 예전에 적은 것 같은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 필요, 버릴 것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런 상자를 만들어 두고 잊어버린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상자를 거실로 가져와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색이 바랜 책, 남편의 오래된 모자, 손때 묻은 앞치마, 삐걱거리는 나무 조각들, 부서진 컵받침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는데 전부 오래전에 버리려 했던 것들이 맞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제 시선을 붙잡는 작은 물건이 보였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도 될 만큼 작은 낡은 고무 장난감 자동차 하나. 페인트는 거의 벗겨져 있고 바퀴는 한쪽이 휘어져 굴러가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장난감 누구의 것이었더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자 오래 묵은 냄새와 함께 아주 오래전 기억한 조각이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마치 제 머릿속에서도 바퀴 하나가 빠져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장난감을 들고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바닥에 놓인 이 작은 물건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도무지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걸 왜 버리지 않고 상자에 넣었지?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렇게 생각만 반복하며 앉은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혹시 민우의 것이었나? 저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래된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그 이름을 입술로 내뱉는 건 아직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 밑바닥에 깊이 묻어두었던 이름이니까요. 그 이름은 제 아들 정민우였습니다. 민우는 저와 남편 사이에서 외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가족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힘듦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감정 변화가 잦았고,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늘 불안해했는데, 그런 모습을 저는 예민하다, 철이 없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뒤 민우는 더 흔들렸습니다. 그 힘듦을 저는 너라도 잘 버텨야지. 이제 나한텐 너밖에 없으니까.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이에게 부담이었을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우는 20살이 되던 해 집을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받지 않았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고 시간은 그렇게 10수년을 흘러갔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결혼이라도 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난감 자동차를 손에 쥔 순간 민우의 어릴 적 모습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어린 민우에게 사준 첫 장난감 자동차. 아이는 그 자동차를 손에 쥐고 하루 종일 집안을 굴려다녔습니다. 맞아요. 이건 민우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난감 하나가 이렇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민우가 집을 나간 뒤 저는 그 아이의 물건들을 차마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건 집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정리하던 상자 안에 이 작은 장난감도 들어 있었던 겁니다. 정리해야지, 버려야지 하면서도 제 손은 결국 이것만은 쓰레기통에 넣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정말로 버린다면 그 아이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같아 두려웠던 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난감을 상자에 넣어두고 잊은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이를 먹어 힘들다는 이유로,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상처라 일부러 피했을지도 모르죠.
저는 장난감 자동차를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손끝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벗겨진 페인트 자국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그 작은 몸체 위에 마치 세월이 켜켜이 쌓여 굳어버린 제 마음이 그대로 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바람 한 줄기 스친 것도 아닌데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먼지가 아니라 오래 묵혀두었던 제 가슴이 먼저 풀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민우야, 너 지금 어디에 있니?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목소리가 너무 낯설게 들렸습니다. 마치 평생 말하지 못했던 문장이 한 번에 밀려 나오는 것처럼 목구멍이 저릿하고 가슴이 울컥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원래 큰 소리로 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주저앉아 울고 싶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참아내는 법부터 배웠죠. 어른이니까, 엄마니까, 가장이 떠난 빈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하지만 그날만큼은 도저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손바닥 위에 놓인 건 고작 색 벗겨진 장난감 하나였는데 그 작은 물건이 제 인생의 가장 아픈 순간과 가장 그리운 얼굴을 한꺼번에 끌어올려 버린 겁니다. 눈물이 장난감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방울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아이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민우가 흔들릴 때, 민우가 불안할 때, 민우가 도망가고 싶을 때, 저는 그 아이의 떨림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도움이 필요했는데 저는 버티라고만 했습니다. 아이는 숨이 막혔는데 저는 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억이 정면에서 저를 향해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이 떨리고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후회가 가만히 제 어깨에 손을 얹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미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마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 떠난 것이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그 아이의 불안과 흔들림을 저는 철없음으로만 잘라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도움을 청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아니라 표정으로, 눈빛으로, 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발끝으로 그 모든 신호를 저는 놓쳤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이 낡고 바랜 장난감 하나에 세월의 먼지처럼 모두 달라붙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민우가 떠났던 날 이후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부엌 식탁 한가운데서요. 민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렇게 하루를 보낸 뒤 저는 잠시 옛 사진을 보려고 사진함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잊고 있던 오래된 번호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 번호일까? 망설임 끝에 번호를 눌렀습니다. 기대도 희망도 없이 그저 오늘 하루 마음이 너무 출렁였기에 신호음이 아주 길게 울렸습니다. 연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낯설지만 어디선가 들은 듯한 낮은 남자의 목소리,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혹시 민우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에 쥔 장난감 자동차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주저앉은 제 다리 힘은 다 빠져버렸고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오래전 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했습니다. 저와의 연락이 끊긴 뒤에도 언젠가는 제가 먼저 연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였다고. 제가 무너져서 말문을 잇지 못하는 동안 아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아프세요? 왜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그 말투는 어린 시절 민우가 우는 걸 참으며 말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겨우 숨을 고르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너의 장난감 찾았어. 버리려던 상자에서. 그걸 보니까 내가 너무 보고 싶더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이의 숨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도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겠지요. 그러나 그날은 서로 너무 떨려 긴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와줘. 언제든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민우가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파 보여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과거의 모든 잘못과 오해를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민우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
아빠도 없고 내가 버티기 힘든 걸 엄마가 이해 못할까봐 더 겁났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몰라준 게. 민우는 제 손에 들린 장난감 자동차를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버리려고 상자에 넣어놨는데 이상하게 이건 손이 안 가더라. 엄마 마음속에선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서 그랬나 봐. 아이의 눈물이 장난감 자동차 위로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장난감 하나가 우리 모자 사이에 멈춰 있던 시간을 천천히 다시 움직이게 했다는 걸. 그날 이후 민우는 자주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잃어버린 시간들을 다시 엮어가고 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는 지금 거실 장식장 위에 놓여 있습니다. 남루하고 낡았지만 그 누구보다 귀한 의미를 지닌 작은 물건입니다. 저는 그 장난감 자동차를 오래 바라보다가 이제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켜주고 싶은 시간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식장 옆에 비워두었던 작은 유리 진열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유리 덮개를 조심스레 열고 두 손으로 장난감을 정성껏 올려두었습니다. 먼지 타지 않도록 덮개를 천천히 닫는 순간 마치 흩어져 있던 지난 날이 제 앞에서 다시 하나로 모여드는 듯 했습니다. 저에게 이 장난감은 제가 잃어버렸던 마음, 놓아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랑, 그럼에도 끝내버리지 못한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우리 손에서 사라진 것 같아도 어딘가에서 계속 굴러가고 있었음을, 비틀거리고 더디게 굴러도 멈추지 않고 다시 우리를 이어주는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걸. 오늘도 저는 장난감 자동차를 한번 쓰다듬습니다. 낡은 만큼 더 깊어진 사랑이 이 작은 몸체에 그대로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민우야, 돌아와줘서 고맙다.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 없단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래도록 버리지 못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